제명만세. 어제는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바람마저 몰아쳤지요. 나 그때 걱정스러워 팔 벌려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썼어요. 걱정 말아요. 내일은 해가 뜬대요. 파란 하늘을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9일 일요일 제명만세의 도로주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서윤덕 시인의 걱정 말아요 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사상자도 많은 한 주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시에 있어서 읊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힘드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찾아오기 전에는 나쁜 일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주행 영상 구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학동에서 출발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국도 43호선, 국도 1호선, 북유성대로, 월드컵대로, 한충원로, 계룡로를 경유하여 유성 온천으로 주행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장거리 구간의 주행 영상입니다. 이 채널 이전에 운영하던 채널에서는 장거리 주행 영상을 꽤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안 했네요. 저도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신규 개통한 도로들도 다녀볼 겸 장거리 주행을 나가볼게요. 우선 제가 대전으로 갈 때는 이 경로를 자주 다닙니다. 왜냐하면 통행료가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일반 도로로 다니기는 하지만 신호등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국도 43호선이 오성면까지 완전하게 연결된 이후에는 줄곧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평택만 지나면 무료 구간이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차도 많고 은근히 짜증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길은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평택휴게소가 9월에 개장을 합니다. 아직 뉴스에는 보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9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송산포도휴게소를 지나 안성맞춤휴게소까지 휴게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선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휴게소가 오픈을 하면 정체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픈하면 다음 달 다시 가봐야 하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코너이죠. 운행구간 도로의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2013년 3월 28일 서평택 분기점과 군자 분기점 사이의 구간이 개통합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의 우회 구간 역할과 더불어 인천 방향으로 올라갈 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명이 된 것 같습니다. 민자 도로이지만 최소 수입 운영 보장 MGR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만큼 수요는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아쉬운 점은 안산에서 평택까지 구간이 왕복 4차로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 구간 때문에 병목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틀렉. 그 구간을 제외하면 전부 왕복 6차로, 8차로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안산과 평택 사이의 구간을 확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다려봅니다. 2019년 7월 25일 0시 50분
군자 분기점에서 평택 방향 42km 지점에서 25톤 트레일러가 갓길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고 순찰대원 26세 양모 씨와 21세 허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50세 운전자는 사고 직후 인근 모텔에 피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군요. 최근 평택 시흥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2020년 6월 22일 1시 48분 만취 상태로 소나타 차량 운전한 20대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운전자 57세 남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동승한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서해안을 달리고 싶다면? 이라는 광고 카피와 함께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는 양쪽으로 갈라지고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광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화물차의 지나친 비중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 은근히 있습니다. 화물차도 화물차지만 경사도도 장난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기어를 내려서 가야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도 82호선으로 우회해서 조암 IC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하루빨리 확장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산업이 BTO 방식으로 확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수익 보장 모델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면 확장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도로는 수요가 차고 넘치는데 수익 보장까지 해준다면 통행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고요. 지금의 방식처럼 수익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공사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택시 오성면에서 아산시 의복면으로 연결하는 국도 43호선이 2016년 11월 19일 개통합니다. 그 이후로 남풍새 IC까지 무정차 통과하면서 경부고속도로보다 빨리 가는 국도 43호선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저는 국도 43호선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성에서 의복까지 끊어져 있을 때는 국도 39호선과 국도 45호선을 겸용해서 이상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염치읍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경로로 가라고 하면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발전하면서 새로 생긴 구간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저만 아는 경로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연결해서 개통할 때만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로 쭉 돌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중간에 광덕면으로 잠깐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저는 광덕면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거리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점은 중간에 과속 방지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정안 IC부터 이어지는 국도 43호선도 제가 좋아합니다. 굳이 세종 시내로 가지 않더라도 유성까지 갈 때 신호등이 거의 없는 구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구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유성이 아닌 대전 시내로 갈 때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대전에 갈 때는 비추입니다. 세종로 주추 지하차도가 제한속도 70으로 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도 원래 아우토반급이었는데요. 2017년 한 해에만 39건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다들 고속도로처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한속도 80이었는데 중간에 공사한다고 아주 잠깐 60으로 낮췄고요. 지금은 공사가 끝나서 70으로 올렸습니다. 아우토반급으로 주행하던 예전을 생각하면 거북이 수준으로 운행하는 것인데요. 제한속도 70으로 달려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참고로 북유성대로라고 부르는 유성IC 이전의 구간은 웬만하면 1차로 조금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좌회전과 유턴 등등 은근히 앞차가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주행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차로는 좌측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서 수원만 가도 사람들이 엄청 천천히 주행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교차로 정차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신호에 걸리면 소요시간이 엄청 늘어나서 빨리 이동하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수원만 가더라도 도로 정체가 별로 안 심해요. 그런데 충청도, 전라도 이런 도시들은 정말 천천히 주행합니다. 서울에서 운전하던 습관으로 다니면 앞차가 엄청나게 짜증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절에시는 중이 을 아니겠습니까? 서울 벗어나면 그 도시의 룰에 따라야겠죠. 제 영상을 서울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지방에서는 서울처럼 운전하면 안됩니다.
양보 운전이 필수이고요. 과속은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할게요. 제가 주행한 구간은 경기도 서부권에서 유성으로 갈 때 가장 최적의 경로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유류비 더 내고 통행료도 더 내면서 소요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경로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행한 경로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벌써 입추가 지나갔고요.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말복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말복에는 아이들과 함께 삼계탕을 드시는 것은 어떤가요? 아니, 근데 중복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올 여름이 별로 안 더워서 복날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진짜 조용하게 중복이 지나갔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광복절 연휴라서 영상 업로드를 쉴게요. 대신에 부금 업로드는 올라갈 예정입니다. 주 1회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썰렁하니까요. 그럼 저는 8월 22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